This is Warriors Daily. 안녕하세요. 자가격리 2일째 되고 있는 워리어스 데일리입니다. 오늘은 골스 경기는 없고 저는 시간이 많은 관계로 오랜만에 골스 뉴스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골스 관련된 뉴스 몇 가지를 모아서 제 생각도 덧붙여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에 많은 루머가 있었지만 결국 트레이드가 되지 않은 켈리 우브레가 정말 많은 트레이드 오퍼를 받았지만 골스 측에서 다 거절하고 우브레를 킵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저는 괜히 속으로는 안 팔리니까 민망해서 있었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래도 한 가지 구체적인 오퍼 내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브루클린 네츠의 스펜서 디누이리 선수와 켈리 우브레 1대1 맞트레이드 오퍼가 있었다고 해요. 스펜서 디누이리는 포인트 가드로서 정말 좋은 활약을 하고 있었고 올해도 많은 기대를 받고 시즌을 시작했지만 시즌 초반에 십자인대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됐었죠. 그래서 사실상 이 트레이드를 했다면 골스는 이제 깔끔하게 이번 시즌 포기하고 가는 거였는데 플레이오프 진출을 목표로 싸우고 있는 골스이기 때문에 올해 뛰지 못할 스펜서 디누이리보다는 켈리 우브레를 킵하기로 결정했다고 하고 그래서 오퍼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올해 플레이오프 진출을 목표로 한다는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 골스는 팀을 갈아엎으면서 탱킹을 시작해야 되는 팀이 아니고 내년을 위해서 준비하는 팀이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 특히 어린 선수들이 커리와 그린과 같이 뛰는 경험을 좀 쌓아야 하고 특히나 플레이오프 경기를 뛰어보는 그런 경험은 선수들의 성장과 케미에도 엄청난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기대를 걸고 있는 내년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올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보겠다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쪽으로는 우브레의 올해 샐러리가 15밀리언 정도인데 올해 시즌 종료와 함께 계약이 만기가 되고 자유계약 선수가 돼서 켈리 우브레가 오퍼를 받고 가장 마음에 드는 팀을 고르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25살로 가장 농구 선수로서는 전성기의 나이에 접어드는 우브레가 이번 시즌에도 좀 잘하고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분명 샐러리가 더 올라가게 될 겁니다. 최소 20밀리언 정도를 받게 되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반면 스펜서 디누이리는 올해 11밀리언을 받고 있고 내년에 플레이어 옵션으로 12밀리언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십자인대 부상으로 1년을 쉬고 돌아오는 디누이리가 12밀리언을 포기하고 더 좋은 계약을 찾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12밀리언을 받고 내년에도 팀에 남아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 트레이드가 성사가 되었다면 안 그래도 지금 너무 비싼 사치세를 말키스 크리스와 워너메이커를 팔면서 좀 줄이는 움직임만 가졌던 골스가 우브레 15밀리언을 올해 디누이리의 11밀리언으로 바꾸면서 사치세를 더 절감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 내년에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이렇게 불확실한 켈리 우브레가 올해보다는 더 많은 돈을 요구할 텐데 우브레를 잡는 게 맞나? 특히 클레이 탐슨이 돌아오면 우브레는 어쩔 수 없이 벤치로 가야 하는 상황인데 20밀리언 정도의 돈을 주면서 우브레를 벤치에서 쓰는 게 맞나? 반면 가격도 더 싼 데다가 내년에 팀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디누이리는 지금 골스의 문제 커리와 그린이 없을 때 플레이메이커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래서 막 론조 보리니, 빅터 올라디포 그리고 플레이메이킹이 가능한 보그다노비치 이런 선수들 얘기가 원래 나왔습니다만 이런 선수들도 물론 다 좋은 선수지만 이렇게 스펜서 디누이리만한 완벽한 백업 포인트가 진짜 어디 있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년에 스타링이 커리, 탐슨, 위긴스, 그린, 와이즈맨 그리고 벤치로 디누이리, 조던 풀, 데이미엘 리, 토스칸 앤더슨 아니면 파스칼, 케번 루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거 정말 좋은 팀 아닐까요? 저는 물론 올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할 내년의 힘을 더 실어보면 어땠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골스가 전혀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한 채 내년에 우브레까지 팀을 떠난다고 하면 이번 시즌에 우브레를 킵해둔 거는 정말 오랫동안 골스를 괴롭힐 것 같은 안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로 요거는 워리어스 쪽 얘기고 올해 브루클린에 켈리 우브레까지 들어갔다면 그 팀이 정말 어떨지나 상상도 안 됩니다. 정말 대단한 팀이 될 것 같아요. 다음 뉴스는 최근에 자신이 역대 최고의 수비수다라고 말했던 드레이몬 그린에게 정말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은퇴한 전 농구 선수들이 그린의 말에 발끈하고 트위터로
그린을 향한 일침을 막 날렸고, 특히 정말 좋았던 수비수 전 농구 선수 토니 알렌은 절대로 인정 못한다라는 식으로 트위터에 막 올렸고, 드레이몬 그린도 맞트윗을 날리면서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그린은 결국 마지막에 그 사람들은 은퇴하고 할 일이 없어서 선수로서 많이 이루지 못하고 은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공허함을 트위터에서 해소한다 라면서 비웃으면서 결국 마무리를 했고, 나는 나의 커리어에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역대 최고의 수비수라는 거는 사실 뭐 딱 구분 짓기가 쉽지 않죠. 최고의 뭐 득점왕이라든지 최고 뭐 3점 슈터, 뭐 리바운더 이런 거는 확실한 숫자로 보여지는 기록이 있지만, 수비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린이 그렇게 말하면 발끈할 농구 선배님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하지만 또 숫자로 보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린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드레이몬 그린이 내가 최고다 라는 멘탈도 없는 농구 선수였다면 지금의 그린이 있지도 않았을 거고, 항상 그런 마인드로 경기를 임하라고 어린 선수들에게도 조언하는 걸로 유명한 드레이몬 그린이기 때문에 저는 그린이 이렇게 말했다고 했을 때 전혀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파이널에 5번 진출, 3번의 우승, 올 NBA 디펜시브 팀에 5번이나 이름을 올렸고 디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까지 수상한 그린이기 때문에 이런 그린의 이력서를 가질 만한 선수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입니다.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가 커리를 영입하기 위해서 지금 커리를 꼬시기 시작했다. 올스타 전에서부터 커리를 꼬시기 시작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커리가 처음으로 최근에 있었던 올스타전에서 르브론과 커리가 한 팀에서 뛰면서 기분 좋은 모습으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던 두 선수인데, 결승전에서 4번 연속 맞붙으면서 각 팀의 대표로서 2010년대 최고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선수가 한 팀에서 뛰게 된다는 건 사실 상상만으로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농구 팬들에게도 엄청난 뉴스겠지만 이건 그냥 상상입니다. 저도 로또 맞는 상상을 하고, 와 내가 로또만 맞으면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와 쩐다 막 이러지만, 현실은 돈 아까워서 로또를 사지도 않죠. 안 되니까, 안 맞을 걸 아니까. 그럼 커리와 르브론이 같이 뛰는 것도 뭐다? 그냥 안 된다. 우선 연봉, 뭐 계약, 샐러리 캡 이런 것만 생각해도 두 선수가 한 팀에 있는 게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설령 그런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골스에서 원맨 팀으로 커리어를 마무리하고 싶다고 하는 커리인데다가, 그렇다고 르브론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 커리어를 망쳐놨다고 봐도 무방한 골든스테이트로 르브론이 들어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진짜 다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 르브론이 트위터에 커리와 뛰어서 정말 좋았고 재밌었다 이렇게 한마디 한 건데, 뉴스 만들기를 좋아하는 기자들이 정말 너무 많이 뻥튀기로 부풀려 놓은 게 아닌가, 이건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뉴스라기보다 남은 시즌을 좀 예상해보는 건데, 올해부터 플레이오프가 좀 달라졌죠. 그래서 7등부터 10등까지 플레이 토너먼트를 하면서 플레이오프 마지막 두 자리를 가져가게 되는데, 지금 골스는 방금 멤피스가 지면서 서부 9위로 간당간당 겨우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25경기를 남긴 이번 시즌 스케줄이 생각보다 정말 쉽습니다. 25경기 중에 유타, 필라델피아, 피닉스, 밀워키, 그리고 덴버 2번, 이렇게만 6경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거의 다 이겨야 하고 이겨볼 수 있는 그런 경기들이거든요. 그리고 시즌 마지막 6경기는 다 홈에서 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골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뭔가 라고 생각해 보면, 그건 당연히 7등부터 10등 안에 들지 않고 뭐 6등으로 시즌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지금 서부는 유타, 피닉스, 클리퍼스, 레이커스, 덴버, 포틀랜드 순으로 이렇게 지금 6등까지 있는데, 6등인 포틀랜드의 자리를 뺏는 걸 목표로 세워봐야 하지만 그렇게 뭐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포틀랜드의 스케줄을 보면 또 그렇게 마냥 쉬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아무튼 만약 6등이 되지 못할 경우에 골스는 플레이인 토너먼트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7등이랑 8등이 붙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기는 팀이 7등으로 플레이오프에 들어가게 그냥 되는 거고, 그러면 2위인 팀과 플레이오프를 1차전 갖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간단하죠. 그리고 9등과 10등이 붙어서 진 팀은 그냥 바로 탈락. 그리고 이긴 팀이 이전에 7등, 8등 경기에서 진 팀과 붙어서 그 경기를 이기는 팀이 8등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되고 1등인 팀과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레이인 토너먼트에 가게 된다고 봤을 때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골스는 7등이나 8등으로 들어가서 첫 경기를 샌안토니오를 만나는 게 저는 제일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올해 샌안토니오를 상대로 2승 1패를 했는데, 저는 골스가 샌안토니오는 충분히 잡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샌안토니오보다는
댈러스일 가능성이 더 크긴 하지만 댈러스도 뭐 충분히 한번 해볼만 하지 않나. 저는 골스가 커리만 건강하다면 8위 안에는 무조건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플레이오프 경험이 풍부한 스티브 커 감독이 노련하게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뉴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시간이 정말 많아서 경기가 없는 날에도 매일매일 영상 올려보려고 하는데 댓글에 혹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영상 같은 게 있으면 좀 적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가능한 거 위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